안녕하세요. 운명의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의 하나인 미디엄에서 2월 7일에 게시된 Is it time to end single family zoning?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어떤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싱글 패밀리 조닝도 미국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단독주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싱글 패밀리 조닝 때문입니다. 특히 20세기의 미국은 싱글 패밀리 조닝의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싱글 패밀리 조닝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는 192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되어 이 판결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지역 주구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자율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많은 지역에 싱글 패밀리 조닝이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시와 오레곤주는 최근에 싱글 패밀리 조닝을 완화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켰죠.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Th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의 2020년 1월호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9개의 논문이 실렸는데 싱글 패밀리 조닝을 종결할 시간이 왔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 R1으로 표기되는 싱글 패밀리 조닝은 공동체가 싱글 패밀리 하우징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다른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주거용 토지의 38%는 R1으로 분류되고 시애틀에서는 80%에 달합니다. 싱글 패밀리 조닝은 스프롤가 자동차에 대한 의존성을 장려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주택 공급을 제한하여 어포더빌리티를 악화시키고 저소득 가구를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격리시켜 포함성을 저해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 개의 논문은 단독주택 지역 주구제가 사라져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UCLA의 계획 및 정책학자인 마이클 맨빌, 파보 뭉크넨과 마이클 랜스의 논문으로 21세기에는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갖는 도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텍사스 대학의 계획학자인 제이크 웨그만의 논문으로 단독주택 지역 지구제가 잃어버린 중간으로 대체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개의 논문들은 각각 싱글 패밀리 조닝을 끝내기 위해 강력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두 개의 논문을 요약하자면 여기에는 6개의 강력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여전히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글 패밀리 조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장 공통적인 주장들의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싱글 패밀리 조닝에 대한 좋은 주장은 아닌데 규칙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한 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전히 사람들이 이러한 주택을 원했다고 한다면 개발업자들은 계속해서 주택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가구의 선호도에 대응하여 다른 유형의 주택들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는 싱글 패밀리 조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초고층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싱글 패밀리 조닝을 종결하는 1차적 목표는 새로운 가구가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주택에 대한 압력이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는 부속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과 같은 대안적인 주택 형태의 생성을 허용해도 여전히 높이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들은 그러한 규제를 채택하고 여전히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밀도 높은 개발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프랑스의 파리는 단독주택 혹은 초고층 건물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건물이 없어도 높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중간은 지불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금화는 개발업자들이 보통 단지 두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였던 필지에 6채의 주택을 건설하였던 오스틴의 최근 사례를 지적합니다. 이들 주택들은 각각 40만 달러 중반에 팔렸거나 지역 평균보다 20만 달러 저렴하게 팔렸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손에 미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중상층 소득 가구의 선택권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밀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주택 투자를 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싱글 패밀리 조닝이 성공적으로 주택 투자를 보호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지역의 밀도를 높이는 것은 개발업자들에 의해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 재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대부분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미국의 맥락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기존의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논문 모두 싱글 패밀리 조닝을 종식하는 것은 개발업자들이 토지가 덜 비싸고 최종적으로 장기 거주자 혹은 저소득 거주자를 이주시킬 수 있는 저소득층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유는 인프라에 대한 긴장감은 관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공유 공간과 공유된 인프라에 대해 더 많은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공간의 부족은 비포장 공간을 허용하거나 노상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공공시설 사용자들은 업그레이드 혹은 유지에 대한 수입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존의 싱글 패밀리 조닝을 종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인 밀집한 중심지로부터 더 거리가 먼 지역의 개발은 그 자체로 새로운 인프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미니애폴리스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미니애폴리스시의 계획가인 폴 모그 씨와 헤더 웨싱턴은 그들의 논문에서 유색 인종들에 대한 기회를 억제하기 위해 계획가들이 100여 년 전에 시작했던 규제를 뒤집는 것을 시작하라 라고 주장합니다. 미니애폴리스는 지금 도시 전역의 각 빌지에 적어도 3개의 거주 단위를 허용하고 대중교통 중심지 근처에 다가구 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에 의해 잃어버린 중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불 가능한 주택 투자와 임대자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릴랜드의 사례는 미니애폴리스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계획가인 제릭 크나프와 니콜라스 피니오는 그들의 논문에서 메릴랜드 주가 최종적으로 지방정부, 개발업자와 심지어 환경단체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조치를 지지하지 않았던 비공식적 논의를 기반으로 더 밀도가 높은 개발을 장려하는 미니애폴리스 혹은 오레곤주 스타일의 법을 승인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단체들의 지원이 없이 싱글 패밀리 조닝은 곧 메릴랜드에서 금지될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시드니 대학의 계획학자인 글렌 셜과 피터 피부스는 그들의 논문에서 미국의 지역지구제 규정이 얼마나 특이한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드니에서 계획가들이 잃어버린 중간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독주택 지역지구제의 높은 점유율로부터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규칙을 제거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자동차의 사용을 증진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는 대중교통이 제공되기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사는 미개발 지역에 집중하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논쟁적인 논문에서 레인 캔디그는 싱글 패밀리 조닝을 끝내는 것을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실수 혹은 안이한 치료제라고 지칭합니다. 캔디그는 본질적으로 단독주택 지역지구제를 종결하는 것은 소득 주저적인 격리를 끝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캔디그는 기존의 단독주택 지역에서 더 높은 밀도를 위한 싸움 대신에 미개발지에 집중하고 다른 대안적인 조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많은 계획가들이 싱글 패밀리 조닝이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